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리정보 기술에 대한 수업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후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입니다. 세계의 기후지역. 첫 번째 단원, 세계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요. 이런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기후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겠죠. 기후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날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날씨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오늘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날씨란 하루 동안 혹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바람 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기후는 이렇게 짧은 시기, 하루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온, 그다음에 강수, 그리고 바람. 특히 이 중에 기온과 그다음에 강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한 것을 우리는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따뜻하고 비가 적절하게 오는 곳, 바람도 적절하게 부는 곳에 아주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거주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후를 구분하고 인간이 거주하기 좋은 기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비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랑 그 태양 에너지가 가장 직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적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수직으로 비쳐서 열이 좁은 지역으로 집중된다.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위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양이 비스듬 그렇죠. 하게 비춰서 열이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작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쾌펜이라고 하는 지리학자는 여기에 아주 큰 힌트를 얻어서 기온에 따라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 기후를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적도 부근에 태양이 많이 들어오는 이곳을 바로 열대기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위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곳을 온대기후, 냉대기후, 가장 북극에 가까운 곳을 한대기후라고 이름을 붙였죠. 따뜻할 온, 시원할 냉, 차가울 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도 상관없이 강수량에 따라 비가 오지 않는 지역, 지나치게 오지 않는 지역, 대체로 어디냐면 20도에서 40도 중간쯤에 분포하는 바로 요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포하는 지역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후 지역을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하게 똑같이 뜨거워야 되는 열대기후 지역이지만 산을 아주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면 아랫동네하고 다르게 시원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곳을 고산기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기후를 살펴볼 건데요. 위도에 따라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특별 한 기후로 고산기후,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말 그대로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는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추운 달, 아무리 추워도 18도가 넘어가는 기후를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예요. 오, 1년 내내 30도. 진짜 덥겠죠? 그다음에 방콕입니다. 1년 내내 역시 마찬가지로 30도. 진짜 덥겠죠? 자, 기후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 곳은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써 있고요. 그래서 월별 기온과 강수량을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평균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싱가포르 겁나 덥고 끈적끈적 하겠네요. 두 번째 방콕 싱가포르랑 조금 달라요. 여름에는 더워요. 6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는 특이하게 비가 내리지 않죠. 이 기간에 우리가 우기,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를 건기라고 부릅니다. 태국은 이런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를 이용해서 1년에 벼농사를 4번까지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요. 밀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는 기후는 관심 없다 알겠죠? 연 강수량 500mm 미만. 왜 500이냐? 500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는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곳이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죠. 강수량 점점점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사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카이로보다 여름에 비가 조금 더 많이 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풀이 자라나서 양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곳을 초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온대기후입니다. 자, 여름이 있어요. 겨울이 있어요.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있어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기후를 우리는 온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냉대기후도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한마디로 말하면 겨울이 조금 따뜻하고 사계절이 있는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런던, 그다음에 로마, 서울이 온대기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냉대기후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훨씬 뚜렷합니다. 온대기후보다. 그리고 겨울이 훨씬 추워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1년 동안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가면 타이가라고 부르는 침엽수림이 있습니다. 타이가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게 침엽수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집단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숲인데요. 이렇게 본 것보다 더 쉬운 게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뽀로로 숲이 바로 냉대기후 지역에 있는 타이가 숲입니다. 다음은 아주 추운 곳 한대기후입니다.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도 10도가 되지 않는 곳. 베로라고 하는 곳이 알래스카 영하 30도가 가까이 되죠. 여름에는 아주 짧은데 10도가 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네, 개썰매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토피아에 나와 있는 툰드라 기후 지역을 보여주는 사진을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특별 보너스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고산기후입니다. 적도 근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원래 적도 근처는 열대기후예요. 그런데 해발 고도가 아주 높으면 점점 기온이 떨어져서 1년 내내 온화한 봄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온화하냐면 여기가 키토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1년 내내 13도.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축구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게 키토의 모습인데요. 만년설이 저 뒤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기후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기후들 중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한번 골라볼까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중에서는 건조기후와 온대기후. 아, 건조기후는 살기 좋지 않네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가 살기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평평한 곳. 깊은 산속보다는 네, 평평한 곳이 좋겠죠? 자, 그래서 글짓기를 완성해 보니까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에서 인간이 거주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곳?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평평한 곳, 그래서 식량 확보가 쉬운 곳에 인구가 밀집하고 이런 곳에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생긴다. 자,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유리한 지역은 온대 냉대 기후, 따뜻한 곳. 그 다음에 열대 계절풍 기후, 벼농사가 잘 되는 곳. 아까 우리 살펴봤던 방콕, 태국이죠. 그 다음에 적도에 있지만 시원한 곳, 열대 고산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다. 혹은 인구가 조밀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지역. 불리하다 그랬지 거주할 수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런 곳으로는 한대기후와 건조기후, 특히 사막 있습니다. 춥거나 건조해서 농업에 불리한 곳, 인구 밀도가 낮다, 혹은 인구가 희박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곳에 사람이 진짜 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요. 더 많은 땅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옛날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 그린란드 같이 추운 곳에도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서남아시아의 사막, 미국의 서부에도 사막, 여기가 라스베가스고 여기가 두바이가 대표적인 곳인데 이런 곳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도 연구 기지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우리가 두바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안 보이죠? 네, 한번 화면을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보이나요? 이게 부르즈 할리파. 여기 뾰족한 곳.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르즈 할리파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한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사막같이 보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선생님이 뒤로 쭉쭉쭉쭉 빼보니까 어떠냐면요. 여기는 원래 이 옆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요.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자, 여기는 사막이 위치했는데 최근에 석유가 개발되면서 부르즈 할리파와 같은 세계 최고의 건물이 생기고요.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에 호화로운 리조트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이곳이 사막이라서 건조하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과서 31페이지에 있는 해보자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모스크바, 바실라크, 키토, 상하이, 콜롬보, 카이로가 보이네요. 어느 기후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색깔대로 지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활동 1번 문제부터 각 도시가 어느 기후에 속하는지 선을 그어주세요 했습니다. 자, 이게 콜롬보예요. 첫 번째 콜롬보죠. 콜롬보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콜롬보는 1년 내내 뜨거워요. 무슨 기후? 그렇죠. 열대기후. 두 번째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의 기후 그래프는 겨울에 추워요. 그렇죠? 여름에 더워요. 봄과 가을이 있고요. 겨울에 영하 3도가 넘네요. 그래서 여기 무슨 기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겨울에 더 많이 추운 냉대기후입니다. 타실라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실라크는 겨울에 엄청 추워요. 영하 10도 가까이 되죠. 여름이 여름도 8도밖에 되지 않네요. 자, 한대기후. 그 다음에 카이로 볼게요. 기후 그래프가 특이하죠. 거의 막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기후. 그 다음에 마지막 상하이, 따뜻한 온대기후. 사계절이 뚜렷한데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합니다. 활동 2번. 사진 속 경관에 볼 수 있는 기후 지역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뽀로로 숲이 보이죠? 무슨 기후? 냉대기후입니다. 뽀로로 숲. 그 다음에 자, 이거 김병만 아저씨가 많이 가는 곳이죠. 밀림. 정글이 있는 곳 열대기후. 그리고 여기 먼저 할까요? 사막입니다. 건조기후. 저 멀리 만년설이 보이네요. 너무 추운 곳 이곳은 바로 한대기후.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죠. 자, 두 번째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넘겨보세요. 교과서 33쪽. 자, 해보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캐나다의 인구 분포,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분포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북쪽에 있어서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죠. A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희박하다, 인구 밀도가 낮다, 색깔이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색깔이 진하죠. 인구가 조밀하다라고 아까처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의 특징, 인구 밀도가 낮은 A의 특징은 여기는 너무 추워서, B는 너무 따뜻해서, 아니 너무는 아니지만 A에 비해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조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2번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별명을 알면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기가 아주 쉬워요. 이곳은 건조 대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가 다 사막이에요. C는 인구가 희박한데요. 인구도 굉장히 낮죠. 희박한데 이유는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그 다음에 D는 여기는 비가 조금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수량이 많은 곳에 사람이 거주하고요. 강수량이 적은 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따뜻한 곳은 추운 곳은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고 따뜻한 곳에 사람이 거주한다. 활동 1번 문제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이유는 비가 적당하게 오고 따뜻한 곳,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건조하거나 추운 곳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어요. 선생님이 첨부한 여러분에게 강의 자료로 지금 보이는 프린트를 첨부해 줄 건데요. 이 프린트는 작성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라고 첨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반드시 클릭은 해서 완강 처리를 하되 출력해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기후지역이 사람이 살기에 좋을까? 인간의 거주에, 요거부터 하면 안 되겠죠? 세계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는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온, 두 번째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적도 근처에 있는 기후, 열대기후, 그 다음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기후, 건조기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조기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온대기후, 중위도 지방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겨울이 조금 따뜻한 곳,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데 겨울이 더 추운 곳은 냉대기후, 더 많이 올라가면 한대기후라고 하는 아주 추운 기후 나타나고 적도 근처에는 아주 높은 산에 봄 날씨를 보이는 고산기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로 거주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온대, 냉대기후 지역,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 열대기후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런 곳에만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 인간은 웬만한 곳에서 다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어지는 퀴즈 문제를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